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엊그제 또 평창 봉평터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7명이 경상을 입는 터널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고 원인과 또 사고 방지를 위해서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평창 봉평터널에서 엊그제 21일 또 사고가 났어요. 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요? 네, 21일 오후 4시 20분경 상행선 인천 방향 179km 지점인 네. 그 봉평 터널 내에서 올란도 차에 의한 4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터널벽을 들이받는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올란도 때문에 스타렉스와 소나타, 산타페가 잇따라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큰 충격이나 다중추돌이 없어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터널 사고를 접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터널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 터널 사고의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네. 졸음운전과 타이어 슬립, 조향 장치가 문제라고요? 네, 말씀처럼 3대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단독 사고라고 해도 발생된 지점이 터널 아니라면 사고의 변수도 다양하고 또 피해 예측도 어렵다,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그 중앙 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상대 차선으로 쉽게 넘어가서 충돌하는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협소한 공간도 연쇄 추돌을 피하기 어려운 등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잔재있기 때문인데요. 네. 터널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 발표됐던 터널 내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4~5명 차가 주범이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터널 사고 또 대형 사고의 주범으로 4~5명 차를 지목한 것이군요. 네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된 터널 사고를 분석했더니 4~5명 차 터널 사고가 급증됐다는 거죠. 네. 2013년에는 131건이 발생돼 2명이 사망을 했고요. 119건으로 줄었던 2004년 역시 5명이 숨졌습니다. 2015년에는 149건 발생이 10명이 숨지는 사고와 인명피해의 급증으로 3년간 399건의 터널 사고와 17명 희생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1.9%대인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2.5% 선의 그 사망 비율을 차지한 거고요. 3년간의 전체 터널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고 피해 역시 훨씬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터널 사고도 이 발생 건수는 주간대가 야간보다 많지만 치사율은 야간이 훨씬 높다고요? 네. 주간 터널 사고는 3년간 1,156건이 발생됐고 이로 인해 3.5%인 41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야간 터널 사고는 반에 가까운 560건으로 줄었지만 희생자 수는 반대로 6.1%로 높아지면서 무려 34명이 희생이 됐기 때문인데요. 어허. 조명과는 무관한 것이 바로 터널 사고인데도 네. 야간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속이 가능한 조건에다가 졸음운전까지 같이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자 4명에 37명에게 부상피해를 입힌 지난 7월 17일 봉평터널 전세버스 5중 추돌 사고는 또 역시 그 졸음운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고 보니 올해 터널 사고가 유난히 많았어요. 네. 이 대형 사고도 적지 않았고 위험 적재물 화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6일 창원 1터널 전세버스 9중 추돌 사고로 4명이 희생이 되고 55명이 다쳤으니까요. 네. 그리고 8월 14일 국도 17호선 여수 마레 터널에서 14중 추돌을 일으켜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그 대형 트로일러 사고와 불이 난 사고도 있었고요. 네. 때문에 그 순천 국도사무소가 어제 실시한 국도 10호선 그 벌교터널 대응 훈련 초점도 네. 터널 화재 교통사고 진화는 골든 타임 사수에 있었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4대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터널 사고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터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우선 그 진입 후와 진출 후에 만나게 되는 노면 상태와 네. 또 운전자 동공 반응에 따른 시각차를 극복해야 하는 그 방법인데요. 반드시 그 미등을 켜고 속도를 낮춰서 진입한 후에 터널 내에서는 차선을 절대 바꾸고 안 됩니다. 네. 보수를 하고 또 빠져나올 때도 서행하는 약속을 우리가 모두 지킨다면은
졸음이나 차량 이상 사고 외에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에서의 차선 변경은 운전자의 동공을 확장시키고 네. 또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고요. 또 비와 눈은 급변된 노면으로 안전운전에 급소를 찌르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이어에 묻어 들어온 물기, 특히 눈은 진입 후 100m 이상 노면을 덮는 상태라 네. 상온에서도 타이어 마찰력을 약화시키는 그 정도에서 지나지 않지만 겨울엔 살 얼음판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1999년 프랑스 몽블랑 터널 사고 이후 생긴 터널 내의 안전거리 지정과 과다한 범칙금 규정도 해법이 되겠지만은 네. 말씀드린 4대 수칙 자율 순수만으로도 터널 사고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